오늘은 저희가 QoS 컨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oS를 하기 위해서 먼저 네트워크 트랜스미션의 퀄리티에 대한 거를 먼저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트래픽에 대한 특성이 어떻게 디파인 되는지, 그래서 사실 보이스 비디오에 대한 거는 스트림 형태로 데이터 폭이 적거나 큰 것이 특징이고요. 데이터는 우리가 버스티하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 보내고 안 보내고 있다가 또 한 번 보내고. 그래서 스트리밍 형태는 아닌 것이 이제 데이터가 됩니다. 지금은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를 다 합해서 데이터라고 하지만 엄격히 약간 조금 디테일을 따진다면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는 조금 다른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잉 알고리즘, 큐잉이 어떻게 버퍼링해서 어떻게 어느 것부터 먼저 서비스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있고요. QoS 모델이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든가 플로우 기반이나 클래스 기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테크닉. 그래서 사실 그 QoS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익스플리시틀리하게 딱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임플리시틀리하게 상당히 중요한 특성이고 앞에 제가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지만 이 QoS에 대한 강의가 사실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섹션 1 네트워크 트랜스미션 캐릭터리스틱을 비디오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꼭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라이어리티 트래픽. 이 프라이어리티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IPv4 헤더에서부터 나와요. IPv4 헤더에 여러분이 맨 처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뭐냐면 타입 오브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IPv4에 보면은 헤더에 대한 거에 이 헤더 필드에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딜레이 센시티브, 뭐 로스 센시티브 뭐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보질 않죠. 하지만 네트워크 설계할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은 있었다. 이게 벌써 1970년대니까 50년 전에도 이러한 컨셉은 있었어요. 자, 그렇게 트래픽에 대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어떻게 서비스할 거냐, 어느 것부터 먼저 서비스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트래픽 볼륨이라는 것이 트랜스포트 할 것보다 더 클 때, 네트워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용량에 대한 것을 보낼 때 디바이스가 이제 큐잉을 합니다. 패킷에 대한 거를 이제 어, 메모리에다가 큐잉을 해요. 홀드를 하고 있죠. 메모리에 하고 있는. 언제까지? 트랜스미션이 가능할 때까지. 앞에 있는 거 서비스하고 나서 가능할 때까지 하게 되죠. 큐잉 패킷이라고 하는 딜레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 앞에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새로운 거 뒤에 들어오더라도 내가 지금 프로세싱 하고 있으니까 뒤에 오는 거 트랜스미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메모리가 점점점 다 찰 거고요. 메모리 이상 후에 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걔는 이제 드랍 될 겁니다. 그래서 QoS 테크닉이 이제 필요하죠. 어느 거 먼저 처리할 건가. 그래서 클래시파이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거를 큐를 멀티플 큐에다 어디다 쌓고 어느 큐부터 먼저 서비스할 건가에 대한 걸 합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프라이어리티 큐가 있고 로우 프라이어리티, 미디엄 에 대한 것이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트래픽이 보이스 오버 IP기 우선순위를 먼저 줬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스 하는 트래픽을 그 다음 우선순위를 줬고요. 웹페이지는 우선순위가 낮은 좀 늦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큐를 두고 나서 이 링크로 보내는데 이게 이 여기 있는 버퍼링 하는 거죠. 트랜스미션 할 수 있는 캐퍼보다 여기 들어오는 것이 더 크니까 여기 이제 버퍼링 했다가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어느 것부터 액세스를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드스를 어느 트래픽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이거는 QoS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지만 QoS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말씀드리면 QoS에 대한 데피니션은 이거야. degree of user satisfaction.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족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할 때 네트워크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해 한 디바이스에서 근데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쓰는 사용자는 이 위에 있잖아요. 사용자는. 어? 사용자는 사실 이렇게 보내서 여기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것이 QoS인데 우리가 정량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QoS냐?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만족시킴으로써 사용자의 QoS를 얼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트래픽에 대한 얘기, 밴드위드스, 트래픽에 대한 캐릭터리스틱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래픽 트랜스미션에 대한 퀄리파이 할 수 있는 퀄러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밴드위드스라든가 컨제스천, 딜레이, 지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BPS 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대부분이 BPS 단위로 쓰거나 바이트 퍼 세크로 다닙니다. 컨제스천에 의해서 이제 딜레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딜레이가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트래픽이 오는 것을 딜레이라 볼 수 있지만은 사실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자연적으로 우리가 보낼 때 이 미디어에 보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프로세스하는 딜레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패킷 사이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 때까지 걸리는 시간 뭐 이런 식의 딜레이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컨제스천 포인트라는 것, 네트워크 컨제스천 포인트,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어디가 지금 바틀렉인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잘 컨제스천이 겪지 않도록 혹은 컨제스천에 대한 듀레이션이라든가 에리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QoS 미케니즘입니다. 컨제스천 포인트가 애그리게이션 되고 포인트가 애그리게이션 되는 포인트 혹은 스피드가 미스매치 나는 포인트 랜 웬에서 서로 변환해서 모이는 포인트 예를 들면 1GBps 100메가에 대한 웬으로 나가는 포인트 무슨 뭐 스피드 미스매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컨제스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딜레이하고 레이턴시라고 하는 것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패킷이 트래블 하면서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픽스드 딜레이가 있고 베리어블 딜레이가 있네요. 우리가 전화만 같이 우리가 슬롯이 딱딱 정해서 갔을 때는 픽스드 딜레이겠죠. 처음부터 마지막 패킷을 보낼 때까지 걷는 딜레이가 다 똑같아. 그게 이제 픽스드 딜레이고 베리어블 딜레이는 이제 베리에이션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픽스드 딜레이에 대한 데피니션을 프로세스 테이크 할 때 걸리는 시간, 트랜스미션 미디어에다 전달될 때 이게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인 거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후적인 지연에 의해서 걸릴 수 있는 딜레이에 대한 건 픽스드 딜레이. 이건 자연에서 만든 거죠. 베리어블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트래픽이 이제 프로세싱 할 때 걸리는 시간, 중간에 그 라우터를 경유했는데 중간에 라우터에 의해서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항상 베리에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베리어블 딜레이로 했습니다. 지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딜레이의 베리에이션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지터라고 하는 것이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야지 버퍼를 조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터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빨리 들어오는 곳이 늦게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몰려서 들어오거나 뭐 드문드문 들어오는 게 몰려서 들어온 거 그런 것들을 버퍼링해서 로스를 안 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에 대한 것이 이제 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딜레이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딜레이 컴포넌트. 코드 딜레이.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 때 걸리는 딜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코덱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혹은 컴프레션 한다든가 진짜 코덱 할 때 걸리는 딜레이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딜레이랑 무관해요. 소스에서 걸리는 소스단에서 걸리는 딜레이예요. 컴프레스 하거나 뭐 다른 거 할 때 걸리는 딜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킷타이징 딜레이는 이제
패킷에 걸리는 딜레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상당히 커요. 이제 디지털라이즈 했어요. 근데 디지털라이즈에 대한 거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혹은 작기 때문에 자주는 패킷 헤더를 붙이고 자주는 패킷타이징 하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가 패킷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패킷타이징 딜레이예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소스단에서 걸리는 딜레이예요. 소스단에서. 그 다음에 큐잉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퍼 쌓여가지고 얘가 트랜스미션 하기 전까지 걸리는 딜레이가 되는데 요거는 지금 소스단 하나의 링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중간에 노드에서도 또 동일하게 큐잉돼서 걸리는 딜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스단 중간 노드에서 큐잉 때 관련되는 썸에 대한 것이 큐잉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시리얼라이제이션은 이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은 우리가 딱 하나로 보이는 거, 패킷 하나로 보이는데 이걸 패러렐하게 보낼 수 없잖아요. 하나하나 한 비트 한 비트 보내게 되면 우리가 밴드위드스가 얼마냐에 따라서 전체 걸리는 첫 번째 비트에서 마지막 비트까지 보내는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시리얼라이징 딜레이예요. 혹은 뭐 트랜스미션 딜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은 와이어에다가 보내는데 첫 번째 비트에서 마지막 비트까지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프로포게이션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게 첫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거리 보낼 때하고 긴 거리 보낼 때하고 딜레이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소스단에서 데스티네이션의 디스턴스하고 관계되는 그것이 이제 프로포게이션 딜레이예요. 디지터링 딜레이라고 하는 건 리시버단 쪽에서 데이터 받은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소스 응용에 맞춰 가지고 보냄으로써 약간 이제 지터에 대한 효과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나는 이미 버퍼링이 다 되어 있어. 그거 하나하나씩 위에 플레이 아웃 할 때 걸리는 딜레이가 바로 디지터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혹은 뭐 플레이 아웃 딜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플로우 이거 보면 버퍼 플로우 패킷.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를 둬가지고 위쪽 애플리케이션을 맞춰주는 것이 디지터 딜레이 혹은 플레이 아웃 딜레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딜레이에 대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해 놨냐면 우리가 딜레이가 발생할 때 딜레이를 어디서 줄여야 되지? 어디가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딜레이가 어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어디를 줄여야 될지? 그걸 하기 위해서 딜레이에 대한 요소를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패킷 로스 볼까요? 타임 센시티브 패킷 같은 경우 리얼타임 보이스라든가 비디오 같은 경우 굳이 내가 리시버단까지 보내봤자 이게 늦을 것 같아. 그럼 중간 노드에서 이거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트래픽에 대한 것을 밴드위드스를 차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not 타임 센시티브한 거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드랍을 시킵니다. 그거에 관련된 프로토콜이 리얼타임 프로토콜 있습니다. RTP에 대한 것이고 VoIP 쓰는데 이 RTP라고 해서 이게 리얼타임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리얼타임을 그냥 서포트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 써가지고 이제 지터를 컴펜세이트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리시버단 쪽에서 지터에 대한 지터에 대한 얘기 앞에서 본 그런 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플레이 아웃 딜레이 버퍼에 대한 얘기 아까 제가 플레이 아웃 딜레이라는 얘기도 썼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사실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서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약간 위에 있다고 보내고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보내고요. 근데 얘는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도 이게 다 이제 모여 있어요. 이쪽에 다 몰려 있고 이제 하나씩 딜레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퀀스를 맞춰주는 그림이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미리 도착해 있어요. 시간으로 한번 써볼까요? 내가 얘가 뭐 제가 유니트를 그냥 편리하기 위해서 이쪽에 대한 게 뭐 1, 2, 3, 4, 5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은 얘는 지금 0에 들어와 있어. 얘는 조금 그러니까 0.5에 들어와 있어. 얘는 조금 늦었잖아요. 얘는 3.5에 들어와 있고요. 얘는 4.5에 들어와 있어. 얘는 6에 들어와 있어. 그렇잖아요. 타임에 대한 스케일을 제가 똑같이 했을 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고 얘는 예를 들면 2.5에 들어와 있고 얘는 뭐 3에 들어와 있고 얘는 4에 들어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퍼링 돼 있는 거에는 이렇게 이제 얘는 1을 기다리고 얘는 1.5 기다리고 얘는 0.5 기다리고 얘는 1 기다렸다가 버퍼링 되고 얘도 1 기다렸다. 이런 식에 대한 것을 그려줘야지 이 플레이아웃 이 딜레이가 가능한 거죠. 요만큼 기다려서. 음, 요거 이제 리시브한 것은 좌우지가 조금 일찍 들어와 있는 거를 기다렸다가 플레이아웃하는 그런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지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로스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세 번째까지는 다 했어. 세 번째까지. 근데 얘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 손실시킨 거죠. 익세시브 지터. 너무 이제 늦게 한 거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버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터라고 하는 것이 패킷 리시브 했을 때 플레이아웃 버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늦게 도착했을 때 그때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디스카드 한다는 거죠. 그 디스카드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이렇게 해서 반복하게 플레이할 수도 있고요. 그 소리를 아예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원 패킷 로스에 대한 거, 로스에 대한 것이 디지털 DSP가 그거에 대한 것이 무엇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음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디에이션 듣는 소리가 괜찮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DSP 기술이 좋아서 여기가 대충 무슨 소리가 될 거야라고 해서 판단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한 거라든가 영상에 대한 거, 뭐 리시버 단 쪽에서 이게 보게 되면 프리딕션을 먼저 해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인식률 높은 거 만들 때 보게 되면 프리딕션 기반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이 양반이 이 얘기 다음에 무슨 얘기 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 얘기 맞으면 맞네 하고 나서 넘어가듯이 여기서도 그런 거를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이쪽 DSP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미싱 패킷에 대한 것을 미싱 패킷에 대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만들어서 그 오디오 프로블럼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트래픽 캐릭터리스틱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그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그 각각의 트래픽에 대한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반드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IP 트래픽의 도미넌트한 것은 보이스 한 거하고 데이터 시장이 서로 나눠져 있었죠. 보이스 시장과 데이터 시장이 나눠져 있었고 통신에서 사실 비디오 시장은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방송은 조금 별도의 망이었어요. 그래서 특성을 보게 되면 보이스 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딕티브 밴드위드 작은 대역 폭의 뭐 64kbps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패킷 어라이벌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충 예측이 되는 뭐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데이터 트래픽이라고 하시면 not real time입니다. unpredictable bandwidth.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것저것 프리딕티브 할 수 있는 밴드위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장하는 게 없죠. 이것저것 막 섞여가지고 하고 뭐 잃어버려도 되니까. 그래서 이걸 템포러리 버스트하다고 그럽니다. 버스트하다는 게 이제 한꺼번에 확 오거나 그다음에 안 오거나. 여러분이 만약에 파일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다 내가 받지만 전체 대역 보게 된 걸 다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최근에는 비디오 트래픽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가 많잖아요. 여러분 뭐 영상 전화도 쓰고
그 다음에 유튜브, 저도 유튜브 영상에 대한 거 지금 여러분 제공하고 있고, 비디오에 관련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코에서 내놓는 비주얼 네트워크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 따르면 비디오 트래픽이 2017년에 보니까 전체 트래픽이 70%야.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 옛날에는 음성 전용망, PSTN, 데이터, 인터넷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VoIP니 뭐 데이터니 비디오도 전부 다 인터넷망에 들어가는데 인터넷망 설계할 때 주 포커스가 비디오 트래픽을 생각을 하고 나서 만들어야 돼요. 이동통신망에서도 3G, 4G, 5G에서는 비디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동통신망도 망 설계할 때 비디오 서비스를 타겟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82%가 이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것이 22년까지 1년에 60.9 엑사바이트에 이를 것이다. 엑사바이트가 상당히 큽니다. 저도 뭐 테라 다음에 엑사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우려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걸 보기 위해 우리가 보길 때 보이스하고 비디오하고 데이터 트래픽이 조금 달라요. 특성이. 특성들이 달라요. 보이스, 비디오, 데이터의 특성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도로를 크게 넓혀놓고 이 도로에다가 조금 비유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같은 라인인데 여기에 스포츠카 지나가고 하나는 조금 자전거 지나다니는 하나는 도보 좀 워킹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트워크를 약간 좀 분리시키거나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우리가 인도 차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뭐 버스 전용 차선 뭐 이런 식의 것을 하던 것처럼 효율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성을 우리가 먼저 보겠다는 거야.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보이스에 대한 특성을 보겠다는 거야. 보이스는 프레딕터블하고 스무스해요. 딜레이 센서티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패킷으로 할 때 약간 드랍도 가능해요. 보이스 패킷은 하이 프라이어리티를 갖습니다. 다른 거 대비. 비디오보다도 하이 프라이어리티인 게 비디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 센서티브하게 우리 영상을 보지 않는 이상 약간 좀 깨져도 돼라고 한다면 보이스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로스가 나면 음성은 전혀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가 다른 거 대비 좀 프라이어리티는 좀 높을 것 같고요. RTP 포트 시스코에서 RTP 보이스 오버 IP 쓰는 것이 보이스 트래픽은 16384에서 32767이라고 하는 포트 렌즈를 씁니다. UDP 포트입니다. UDP에 16384, 32767에 대한 것을 보이스 트래픽을 쓰고 있고요. 약간의 레이턴 늦거나 지터라든가 로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톨러러블 해요. 어느 정도 로스에 톨러러블 해요. 그래서 레이턴시는 우리가 보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시간 서비스 할 때 150ms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150ms 안에만 들어오면 이제 디지터링 해갖고 사람한테 들려주면은 그것이 실시간 서비스라고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30ms 이상의 지터에 대해서 패킷 로스에 대한 것은 1% 정도 되고요. 보이스 트래픽은 최소 30kbps. 근데 사실 요즘은 데이터 컴프레션 많이 해가지고 이동통신망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작은 bps 갖고 나서 보이스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트래픽에 대한 것은 스무디하고 드랍 센서티브하고 딜레이 센서티브하고 UPD, 프라이어리티, UPD.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0ms 미만에 대한 레이턴스와 지터는 30ms여야 되고 그 다음에 1% 미만의 로스가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 레이트라면 30에서 128kbps. 물론 HD급에 대한 것은 128km 이상의 밴드위드스를 필요로 합니다. 비디오는 상당히 나쁜 놈입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밴드위드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사용자들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지만
비디오는 unpredictable 하고요, inconsistent 하고요, and bursty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디오는 그 로스에 상당히 그 복구력이 좋고요, 복구력이 좀 덜하고요,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밴드위스가 상당히 큽니다. 비디오 패킷의 사이즈는 every 30ms, every 30ms마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30ms마다 보낼까 말까에 대한 것을 컨텐츠 타입에 따라서 이제 코딩을 하고 있고요. UDP 포트에 대한 건 554를 쓰게 됩니다. 스트리밍 프로토콜 씁니다. RTSP. RTSP도 개런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장하는 거예요. 다른 트래픽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고요. 딜레이 센시티브, 레스 딜레이 센시티브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그런 거보다는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턴시는 400ms, 그러니까 영상은 약간 좀 늦어져도 사람이 잠깐 편안하진 않지만 좌우지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터는 50ms. 비디오 패킷은 역시 1%에 대한 패킷 로스 범위 내에 있어야만 됩니다. 대역폭은 최소한 384kbps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버스트한 성도, 그리디라는 게 이게 탐욕스러운 거 아니에요. 많은 대역폭을 가져가고요. 드랍 센시티브. 이게 영상에 대한 것은 드랍 센시티브, 딜레이 센시티브, 딜레이도 센시티브하고 드랍도 센시티브 해요. 이게 어전트 프라이어리티 디스카드인가? UPD의 약자를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쓴 200ms, 400ms, 주로 200ms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터도 30에서 50mm. 로스는 0.1 이하가 맞습니다. 1% 가지고 나면 사람이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함을 느끼고요. 0.1% 미만의 로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밴드위드스는 384 이상으로 에 대한 걸로 하고, 요즘은 20mbps도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컴프레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져 가지고 20mbps보다는 뭐 더 그 이하 값으로 밴드위드스가 있으면 서비스가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걸 보게 되면 데이터 로스에 대한 게 민감하죠. 데이터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랄까, 인슈어할 때 패킷의 로스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패킷 로스는 내가 절대 안 돼. 그렇게 할 때는 TCP를 써가지고 다시 보내고 하면서 리센터 해가지고 로스에 대한 거를 최소가 아니라 로스가 안 일어나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스무스 할 수도 있고요. 버스트 할 수도 있고, 인터랙티브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내가 메일 주고받고 막 할 때 인터랙티브하게 쓰는 게 있고요. 버스트 하는 것은 파일 트랜스미션하고 할 때 받는 것이 되고요. 유주얼리 스무디하고 프리딕터블 하죠. 네트워크 컨트롤 트래픽, 네트워크 컨트롤한 트래픽은 스무디하게 만들고 프리딕터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버스트하게 오는 것도 약간 이제 스무디하게 만들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하죠. 네트워크 트래픽을 하고 나면 버스트한 것이 이제 스무디하고 프리딕터블하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CP 애플리케이션 중에 일부는 네트워크 캐패시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FTP, 파일 트랜스미션 갖고 올 때, 업로드할 때, 이럴 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밴드위드스를 한꺼번에 다 씁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성에 대한 건 스무디 버스티하고 비니건 그리디하고 드랍 인센시티브, 딜레이 인센시티브. 근데 TCP 통해서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되면 드랍에 대한 것도 로스에 대한 걸 톨러런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래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랍 인센시티브 하다 볼 수 있고요. 드랍 딜레이에 대해서 인센시티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보이스 비디오 대비. 그래서 퀄리티 오브 익스피리언스라는 말 씁니다. QoE, 퀄리티 오브 서비스가 아니라 QoE.
QE, 그러니까 experience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것 통해 가지고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인터랙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오는가? 아니면 크리티컬한 트래픽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씁니까? 무한정 늦어지면 안 되겠죠. 인터랙티브하게 쓰는 거를 하는데 너무 이게 웹페이지 응답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뭔가 미션을 내라고 상당히 중요한 거를 지금 컨트롤하는데 이게 저쪽에서 동작을 안 해. 딜레이라든가 로스가 나가지고 한참 있다 전달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이 팩터에 대한 것이 미션 크리티컬하냐, 난 미션 크리티컬하냐, 인터랙티브하냐, 난 인터랙티브하냐. 그렇게 따지면 얘가 여기 있는 게 미션 인터랙티브한 거고요. 얘는 좀 한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스트 딜레이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되고요. 얘는 1 내지 2초의 리스판스가 있으면 됩니다. 인터랙티브 하는데 약간 미션 크리티컬하진 않아. 이렇게 되면 이제 로어 딜레이에 대한 베네핏을 관련된 서비스라고 보시고요. 미션 크리티컬한데 인터랙티브는 하지 않아. 얘는 이제 뭔가 막 명령어를 뭔가 제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니멈 밴드위스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내는 트래픽에 대한 것은 항상 미니멈은 보장해 줘야 되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 남은 대역폭을 가지고 쓰거나 대역폭이 남으면 가고 대역폭 없으면 안 가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트래픽 캐릭터스틱, 그다음에 트랜스미션에 대한 것을 보셨고 이제 큐잉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큐잉 알고리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래픽 엔지니어라고 하게 되면 이 큐잉 알고리즘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기본 엔지니어보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엔지니어에 조금 더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큐잉 알고리즘에 이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 섹션마다 비디오가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맨 처음에 큐잉 오버뷰, QS 팔리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구현하는 거로서 이 컨제스션 얻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잉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컨제스션이 발생하기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컨제스션 발생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프리액션이 있고 리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액션이나 리액션은 실은 동일한데 효과는 다릅니다. 컨제스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컨제스션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거를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시간 듀레이션이라든가 그 에리아에 대한 것을 최소한에 대한 것이 리액션까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큐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컨제스션 매니지먼트 툴인데 버퍼링 하거나 프라이어리티 하거나 필요하다면 패킷에 대한 걸 순서를 바꾸거나 트랜스미션 하는 순서를 바꾸거나에 대한 것이 가장 간단한 것이 우리 first in first out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웨이티드 페어 큐라는 것은 웨이팅을 줘가지고 웨이팅 높은 놈 먼저 주는 거. 클래스 단위에 대한 클래스 단위로 이제 웨이티드 주는 거. 로우 레이턴스 이건 딜레이 센시티브한 거를 먼저 서비스하는 그런 큐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first in first out 뭐 이거는 간단한 거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프라이어리티 컨셉이 없고요. 클래스에 대한 것이 없어요. 먼저 온 것이 먼저 서비스에서 여기는 단순히 버퍼만 있습니다. 이 버퍼만. first in first out 버퍼만 있어가지고 인그레스에서 이그레스로 나가는 거 그냥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이티드 페어 큐는 웨이팅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섞여서 들어와요. 근데 여기 프라이어리티를 줬어요. 하이, 미디엄, 노멀, 로우. 여기 색깔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여기 섞여서 들어와요. 그래서 하이, 미디엄, 노멀, 로우로 나눠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무조건 우선순위 높은 놈을 먼저 서비스하게 했네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하이를 먼저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미디엄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로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웨이티드 페어 큐잉이 있습니다.
여기는 밴드위드스 얼로케이션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다른 트래픽한테 다 제공하는데 얘는 프라이어리티를 줍니다. 프라이어리티가 웨이트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파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또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밴드위드스를 얼마만큼 차지할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뭐 하이 프라이어리티가 되게 많은데 얘를 우선적으로 다 서비할 수도 있지만 얘에 대한 걸 여기도 최소한 몇 개 보장해야 되겠다. 그럼 한 번에 왔을 때 여기서 한 3개, 맥시멈 3개는 서비스하겠다. 그럼 여기 5개 있어도 3개만 서비스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래 것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밴드위드스에 대한 것을 각 플로어마다 얼라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아까 요 앞에서 쓴 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클래시파이에 대한 기준은 뭐냐?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일 수 있고요. 맥 어드레스일 수도 있고요. 포트 넘버, 프로토콜,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그 크라이테리아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웨이팅 페어 큐라고 하는 것은 터널링이라든가 인크립션에 대한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건 지원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클래스 베이스드에 대한 것입니다. 클래스 베이스드 웨이티드 페어 큐잉이라는 게 뭐냐면은 유저 디파인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클래스. 이게 보면은 저희가 타입 오브 서비스가 보면 딥 서비스 코드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이 클래스 단위에 대한 거야.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단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트래픽 클래스라는 것이 보면은 프로토콜이라든가 혹은 ACL이라든가 혹은 인풋 인터페이스 어느 인터페이스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크라이테리아를 클래스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클래스 단위로 하게 되면 트래픽을 클래스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 클래스마다 first in, first out 큐입니다. 각 클래스마다. 그럼 이제 클래스 단위로 버퍼링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 단위에 있는 큐를 이제 서비스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밴드위드스 프라이어리티에 해당하는 웨이트, 맥시멈 패킷 리미트, 맥시멈 패킷 리미트라는 것이 한 번에 왔을 때 최대 처리할 패킷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밴드위드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개런티드 밴드위드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컨제션이 있더라도 그 개런티드 밴드위드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클래스에도 포함된 패킷은 밴드위드스에 연관되고요. 큐 리미트에 연관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한 큐에 어큐뮬레이트 되는 맥시멈 넘버 패킷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캐릭터스틱 할 수 있죠. 그 클래스에 대한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동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어떻게 들어왔든지 인그레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에서 혹은 이 종류가 어떻게 됐지 간에 클래스를 나눈 거야. 여기 보면 클래스 1, 2, 3, 4에 들어올 때 얘는 패킷이 얘는 이쪽이야. 그 다음에 얘는 이쪽이야. 얘는 또 이쪽이야. 이렇게 해서 쭉 버퍼에다 쌓아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단위로 보시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게 얘죠. 그래서 여기 4 먼저 서비스하고 3 서비스하고 1, 2.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가는 순서를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걸로 나눠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이고요. 요 안에서 요 클래스에서 이제 first in, first out인 거죠. 자, Q 리미트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 리미트, 애프터 Q 리미트게 되면은 이건 이제 테일 드랍,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기 꽉 찼어요. 여기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Q 사이즈도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저 Q가 너무 길면은 딜레이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요 노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한
여기서 딜레이 겪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거를 저 Q 사이즈로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테일 드랍이라고 하는 것, 테일 드랍이라고 하는 것이 맨 끝부분에 있는 것을 드랍하는 겁니다. 테일 드랍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패킷 홀딩 리소스하고 연관되고요. 디폴트 큐잉 리스판스 그것이 이제 디폴트 큐잉 리스판스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Q 사이즈가 그 컨제션 겪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얘는 거기서 드랍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일 드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되냐? 서비스 클래스마다 디퍼런시에이트 하진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테일 드랍이라고 하는 클래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이스야. 보이스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내가 이쪽 노드에서 전체까지 가는데 내 노드에서 겪어야 되는 게 뭐 10ms야. 예를 들어서. 그럼 10ms 컨제스션 겪어가지고 내가 서비스 받을 때 얘가 10ms까지만 될 수 있도록 버프만 두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상에 들어오는 거는요. 내가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이제 드랍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의 구현이 바로 클래스 베이스드 웨이티드 페어 큐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인데 로우 레이턴시. 아까는 이제 클래스 단위로 했는데 여기는 로우 레이턴시에서 프라이어리티를 상당히 스트릭트하게 줬습니다. 스트릭티드한 프라이어리티 큐잉은 딜레이 센시티브 패킷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이거에 해당하는데 클래스에서 가장 상위 높은 것이 바로 로우 레이턴시 큐잉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여기 앞에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 프라이어리티 큐 이쪽 위에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클래스 프라이어리티 가장 높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섞여서 보이스가 이렇게 섞여서 들어왔잖아요. 순서대로 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나갈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LLQ에 대한 것이 딜레이 센시티브를 가장 퍼스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스코에서는 only 보이스 트래픽만 프라이어리티 큐를 두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LLQ가 없어도 제가 CBWR 키를 갖고 나서도 가장 우선순위 높은 하는 거하고 내가 Q 사이즈에 대한 거 앞에 설명한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S 모델 볼까요? QS 모델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도 이제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서비스고요. 인티그레이트 서비스, 인트 서브에 대한 거하고 딥 서브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우리가 아까 이제 타입 오브 서비스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디파인을 했어요. 1970년대. 근데 이게 쓰이질 않았어요. 만들어 놔서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자체가 밑에 이제 PSTN망 중간으로 했는데 위에 라우터를 하는 걸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TTL 값이라고 해서 이게 타임 투 리밋인데 결국은 홉 카운트로 바뀌어요. 운영하는 대한 것이. 이렇게 해서 70년대, 80년대 가다가 90년대 가서 큰 이슈가 뭐냐면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예요.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PSTN망에서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주요로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ISD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비스 디지털 네트워크. 여기가 이제 X25라는 것을 데이터에 묶어서 기본 음성에 실는 노력을 해요. 이거는 PSTN 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이 IP 하는 사람은 이때 보이스를 엿다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보이스 오브 IP예요. 근데 보이스 오브 IP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이에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럼 IP 계층에서 뭘 만들지? 하고 만든 게 인트 서브웨어. 인트 서브웨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RSVP라고 하는 리저베이션 프로토콜이 들어갑니다. 이 RSVP라고 하는 것이 그 라우터마다 중간에 경유하는 라우터마다 이 밴드위드스에 대한 리저베이션하는 프로토콜이에요. 보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트 서브하고 RSVP는 늘 같이 다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우리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IP망이라고 하는 것이가 이게 보통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런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개런티. 개런티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베스트 에포트인 거죠. 베스트 에포트. 이 상황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인트 서버 모델을 적용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야, 기존에 있는 베스트 에포트보다 조금 차이가 나는 조금만 차이가 나는 디퍼런시에이티드 그거보다 좀 차별화되는 서비스만 지원하자. 그게 딥서브야. 그게 딥서브야. 그래서 딥서브에서는 이게 보면은 딥서브 코드 포인트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여기 있는 요 라우터든 혹은 기존에 있는 베스트 에포트 하는 네트워크에서 야, 라우터 애들한테 야, 우리 조금만 차이가 나도록 만들자. 그다음에 여기에 나갈 때부터 클래스를 붙이자. 클래스를 구분해 가지고 보내게 되면 얘가 클래스는 좀 다른 거 서비스하자.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서비스에 대한 거를 여기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개런티는 하지 않지만 자우지간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자. 그게 바로 딥서브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트서브, 딥서브에 대한 것이 뭐 같이 쓸 수도 있고요. 별도로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가장 뭐 여기 소개가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은 건 오버 프로비저닝입니다. 오버 프로비저닝. 오버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어사인해 주는 거예요. 너 여기 지금 1기가 필요해? 여기다가 10기가를 주는 거예요. 10기가 필요해? 그럼 여기 100기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에 2배씩 증가합니다. 이 인터넷 트래픽에 그동안 온 걸 보게 되면 6개월에 2배씩 트래픽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갖고 상당히 막 쫓아와서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QoS에 대한 것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서 저희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3 모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제 베스트 에포트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인트 서브 모델하고 딥 서브 모델이 있습니다. 인트 서브라고 하는 거 하이스트 개런티를 합니다. 베리 리소스 인텐시브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스케일러빌리티가 없어요. 너무 이제 딜레이 리소스에 대한 걸 막 제약을 두니까 이게 큰 네트워크로 돌려면 큰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 기능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딥서브는 레스 리소스 인텐시브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모어 스케일을 합니다. 코 디플로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트 서버와 딥 서버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트 서버라는 거 하이 QoS IP 패킷에다가 해서 개런티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들한테 내가 필요한 QoS에 대한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RSVP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RSVP라고 하는 써갖고 밴드위드스에 대한 리저베이션을 합니다. severely limited 됩니다. 스케일러빌리티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딥서버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얘는 스케일러빌리티에 포커스를 두고 플렉서빌리티에 포커스를 뒀어요. 하지만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트래픽 클래스로 나누고요. 디퍼런트 레벨 QoS를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예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잖아요. 우리 베스트 에포트예요. 앞에 얘기한 인트 서브, 딥 서브 뭐 좀 쓰기는 싫지만 뭐 금수저, 은수저 그건 맨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좀 있었지만 근데 뭐 뭐 뭐 아버지가 무슨 재벌이야. 그럼 약간 내 미래가 좀 보장돼 있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베스트 에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에포트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우리 패킷 딜리버리 하는데 이제 최선을 다합니다. 개런티하는 게 없습니다.
베스트 에포트는 올 데이터 트래픽을 동시에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머전시가 발생해도 이머전시 그냥 뭐 별로 큰 효과가 발생 없이 이머전시 보이스 메시지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베스트 에포트의 장단점이 있죠. 이게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고요. 어떤 QoS 메커니즘이 없으니까 상당히 심플하죠. 이지스트하고 퀵기스트 모델 디플로이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에 대한 거 개런티하는 게 없고요. 순서 뭐 알아서 도착하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프리퍼렌셜 그러니까 먼저 취급하는 그런 거 없고요. 크리티컬 데이터도 일반 데이터랑 동일하게 취급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티그레이팅 서비스, 인트서브, 엔드-투-엔드 QoS에 대한 것을 할 때에 보장하는고요. 그렇기 위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 네트워크 리소스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로우 레벨이라는 말까지 쓰고 있네요. 플로우에 대한 것이 그냥이 아니라 마이크로 레벨까지 리소스 리저베이션에 대한 것을 쓰고요. 컨트롤 미케니즘에 대한 걸 다 쓰고요. 그렇기 위해서 QoS에 대한 걸 관리하기 위해서 QoS 미케니즘이 복잡 아니면 정교하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아니죠. IP는 기본적으로 커넥션 리스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소프트리 커넥션 오리엔티드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는 어프로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엣지 라우터에 대한 것이 뭔가 이걸 받을지 말을지에 대한 어드미션이 필요합니다. 그 리소스에 대한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QoS가 보장되는 건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그 어드미션에서 이게 불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받으면 안 되겠죠. 인트서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서비스 특정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트래픽 프로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한테 지금 네트워크한테 뭘 알려줘야 되면 내 네트워크 프로파일은 뭐야?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요구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밴드위드스 얼마만큼 필요하고 딜레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인트서버에서는 RSVP라고 하는 프로토콜 써가서 QoS에 대한 요구를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엔드-투-엔드 레벨까지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불가하면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지 않습니다.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엔드-투-엔드 리소스 리저베이션 하고 있고요. 퍼 리퀘스트 하나하나 리퀘스트 할 때마다 팔리스의 어드미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포트 넘버에 대한 거를 다이나믹하게 포트 넘버 시그널링 뭐 해야 되고요. 드로우백에 대한 것은 상당히 리소스 인텐시브하다. 스테이트풀 아키텍처다. 이 스테이트풀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컴플렉시티를 높이는 겁니다. 패킷 바이 패킷에 지나다니는 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플로우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러빌리티 하지는 좀 단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딥서버에 대한 거 볼까요? 딥서버 QoS 모델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심플하고 스케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클래시파이하고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됩니다. 엔드-투-엔드 QoS의 스트리치는 아닙니다. 엔드-투-엔드 개런티 하지 않고요. 호스트는 트래픽 그냥 포워드합니다. 라우터한테. 그냥 그 클래스를 줘가지고 그 클래스에 대한 거는 뒷반으로 그냥 넘겨줘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라우터는 거기 팔리스에 대한 동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QoS 언어월 노드가 있고요. 여기 QoS 언어월 노드가 있는데 두 개가 트래픽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보내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그거에 대한 것을 QoS 팔리스의 미케니즘을 동작을 합니다. 아니면 이게 QoS 언어웨어라고 하다고 하지만 얘가 필요로 하는 것은 클래스 단위에 대한 건 얘가 세팅해서 보내야 됩니다.
얘가 안 보내면 제일 첫 번째 있는 라우터가 QS에 대한 거를 클래시피케이션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홉 바이 홉 단위로 동작을 합니다. QS에 대한 것은. 그래서 홉 바이 홉 동작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때 인트 서브는 이 세 개의 라우터가 전부 다 동일하게 리소스 리저베이션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 둘 사이에서 동작하고 얘 둘 사이에서 동작하고 혹은 퍼 홉, 나 혼자에 대한 앞에 있는 내 클래스 단위로서 동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each 트래픽 클래스 동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고 스케일러블하고 뭐 그런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딥서브에 대한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디바이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레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트워크 지나다닐 때마다 패킷 클래스를 보고 나서 라우터는 라우터마다 알아갖고 그냥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레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겠죠. 베네핏, 스케일러빌리티가 좋고요. 레벨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디퍼런시에이션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게 개런티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요. 약간 그나마 요렇게 클래스를 나눠 가지고 디퍼런하게 하기라도 컴플렉시티는 있습니다. 약간의 하는 것이 베스트 에포트보다는 있어야만 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 테크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 대한 거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패킷 로스에 대한 것을 어보이딩 할 수 있는 방법. 패킷 로스라는 게 컨제스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패킷 로스가 발생하지.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패킷 로스가 났다고 해서 컨제스천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컨제스천에 대한 데피니션을 패킷 로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허용해도 나는 컨제스천은 아니라고 볼 거야. 그러면 컨제스천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컨제스천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패킷 로스조차도 우리가 안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컨제스천 하게 되면 우리가 TCP라고 하는 것이 슬로우 다운을 할 수가 있죠. TCP가 그렇게 되면 컨제스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TCP는 이제 패킷 디스카드가 되잖아요. 드랍되니까. 드랍되는 거에 대한 걸 다시 리트랜스미션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컨제스천에 대한 걸 줄일 수가 있죠. 근데 드랍되게 되면 일단 윈도우 사이즈를 줄입니다. TCP의 기본 기능이죠. 그래서 패킷이 리스폰스에 대한 시퀀스 넘버 에크가 오지 않으면 저쪽에 못 받는구나 하고 내가 보낼 수 있는 TCP 세그먼트 사이즈를 줄이죠. 그게 윈도우 사이즈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에 대한 것을 쓰는데 이 드랍에 대한 것을 센시티브 애플리케이션에서 드랍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링크 캐패시티를 증가시키면 좋겠죠. 밴드위드스를 더 늘리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피지컬하게 링크를 더 추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밴드위드스를 충분하게 개런티해 주거나 버퍼 스페이스를 키우거나 혹은 이 웨이티딩 vs CBWR 키 웹큐의 이 밴드위드스에 대한 거 혹은 거기에 있는 버퍼 사이즈에 대한 것을 더 키워주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우 프라이어리티 패킷을 드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를 살리기 위해서 로우를 이제 더 드랍을 시키는 거죠. 컨제스션이 나면 어떻게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전략이에요. 하이인 것도 지금 컨제스션을 겪고 있다. 로우는 이제 하나도 전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이티드 랜덤 얼리 디텍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웨이티드 랜덤 얼리 디텍션 해갖고 로우 프라이어리티의 패킷을 먼저 컨제스션 발생하기도 전에 컨제스션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그런 얘기 했겠죠. 컨제스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하는 프리액션이 있고요. 컨제스션이 나고 난 다음에 리액션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는 WRED는 어떻게 보면 프리액션이에요. 컨제스션 발생하기도 전에 컨제스션 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이를 내가 먼저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로어 놈을 먼저 막 드랍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웨이티드 랜덤 얼리 디텍션 해가지고 컨제스션 발생하기도 전에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인트 서브든 딥 서브든 플로우를 마킹하거나 클래스를 마킹하기 위한 것이 필요해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있고요. 근데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툴이 필요해요. 컨제스천 발생하기 전에. 그다음에 컨제스천 발생하고 난 다음에 툴이 필요해요. 클래시피케이션 마킹하는 게 세션해야 되는가 플로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플로우에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구분에 대한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패킷이 마크가 돼야 되고요. 트래픽 클래스에 대한 것을 이제 어느 리소스에다 어디다 어사인할지 일단 QoS 팔리스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요. 썸 트래픽은 어떻게 보면 드랍 될 수도 있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리마크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우선순위가 너무 높은데 내릴 수도 있어요. 컨제스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QoS 팔리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제스천 어보이던스예요. 그래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로 아까 얘기한 WRED에 대한 것이 있고요. TCP 데이터에 대한 레귤레이션을 해갖고 밴드위드스 이피션시에 맞춰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소스에 대한 것을 익시드 하게 되면 트래픽은 이제 큐 해갖고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컨제스천 매니지먼트 툴들에 의해 가지고 매니지를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예로서 여기 나와 있네요. 클래시피케이션 마킹에 대한 것이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컨제스천 매니지먼트. 제가 아까 프리액션, 리액션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네요. 여기는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하고 컨제스천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패킷 플로우에서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클래시파이하고 IP 헤더에 그걸 마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하기 위해서 리소스 해당하는 리소스에다가 이제 얼로케이션이 됩니다. 프리 디파인드 폴리시에 의해서 어사인 되고요. 그다음에 매니지 돼가 되면 패킷이 이제 큐 되고 포워드 되고 어떤 순서로 이그레스로 나갈 건지 쉐이핑 한다든가 팔리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인그레스에서 이그레스까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에 대한 과정을 클래스핑, 마킹, 팔리스 앤 셀렉티브 드로핑, 큐잉, 스케줄링 앤 쉐이핑 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컨제스천 매니지먼트로 쭉 구현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마킹하는 거 볼까요? QoS 팔리시에 대한 하기 전에 패킷은 클래시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트래픽 클래스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보면 레이어 2라든가 레이어 3에 대한 트래픽 클래스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든가 ACL이라든가 클래스 맵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레이어 4, 7 네트워크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위 레이어 4, 7에서 오는 애플리케이션별로 해서 트래픽을 클래시파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슈를 하는 거죠. 이거는 마킹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금 어떻게 마킹되는지. 레이어 2 이더넷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QoS에 대한 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가 서로 같이 호환될 수 있도록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에 대한 걸 IP에서 타입 오브 서비스만 본다면 이더넷에서는 클래스 오브 서비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1대1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그젝틀리는 아니지만 거의 매칭이 되고요. 과거에 이제 ATM이라는 기술 나왔을 때도 거기도 QoS에 대한 걸 정의했는데 거기도 1대1 매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LTE망에서도 우리가 QoS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IP QoS하고도 거의 매칭이 돼요. 뭐 이그젝틀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QoS에 대한 얘기가 네트워크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얼추 이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레이어 2에 대한 것은 IP가 아닌 트래픽에서 이제 마킹을 합니다. 레이어 2에서. 레이어 2에서는 스위치에서 IP에 오버하지 않는 스위치에서 QoS 옵션에 대한 걸 할 수가 있고요. 레이어 3에서는 이제 QoS는 엔드 투 엔드로 이제 전달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이더넷 같은 경우 802.1p, 1Q에서 클래스 오브 서비스라는 거를 수리빗 가지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클래스가 한 8가지가 되는 거죠. 2의 3승이니까. 이게 3비트니까 맞죠? 3비트니까 3비트로 표현할 때 000에서 111까지가 8가지가 가능하죠. 802.11 와이파이도 사실 802.1Q, 1P를 쓰지만 와이파이 헤더에서 트래픽 아이덴티파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3비트짜리가 있고요. MPLS라는 기술을 썼을 때도 MPLS도 EXP라는 experimental,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디파인해서 쓰는데 실험적으로 이 필드 쓰면 돼요. IPv6에서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에 대한 거 딥서브 포인트를 써가지고 그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6비트, 이건 3비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2 802.1Q에서 이 802.1Q라고 하는 게 우리 SRW에서 배웠죠. SRW에서 VLAN 태그 할 때 배웠습니다. VLAN 태그 할 때. 근데 802.1Q 할 때 보면 투 필드가 있었어요. 802. 소스 따르는 요 필드가 있어요. 요 802.q 여기 TCI, TPID 2바이트 2바이트. 여기서 VLAN ID 값 하면서 요 PRI 값이 있었는데 요게 바로 유저 프라이어리티에서 802.1p 유저 프라이어리티를 여기서 디파인합니다. 802.1q VLAN 할 때 여기 보면 요 필드 갖고 나서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쓰는 게 보면 QS 0에서 7까지 8비트가 있고요. 0이 이제 베스트 에포트고요. 6이 보이스 베어러예요. 보이스 트래픽이에요. 여기는 리저브드 돼 있고 6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서는 이렇게 베스트, 미디엄, 하이 프라이어리티에 있고요. 여기는 콜 시그널링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비디오 컨퍼런싱, 보이스 베어러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TCI 필드 갖고 나서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필드를 디파인하고요. 이 QS에 대한 마킹을 이렇게 6가지, 8가지 중에서 2개 리저브고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V4, V6 헤드에 보게 되면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가 있어요. 타입 오브 서비스 필드. 그 다음에 이게 V6의 트래픽 클래스 필드를 바뀌었어요. 트래픽 클래스 필드로. 그 다음에 여기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인트 서버에서 쓰는 플로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타입 오브 서비스에 대한 에 대해서 몇 비트에 대한 게 트래픽 클래스로 다 바뀌어서 쓸 수 있는 것이 클래스 오브 서비스 혹은 뭐 QS에 해당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래픽 클래스가 이제 딥서브 포인트라 해서 딥서브 코드 포인트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 보면 V4 헤더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여기 3비트만 가지고 나서 썼어요. 근데 여기가 트래픽 클래스로 바뀌면서 딥서브 코드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CN이라는 게 Explicit Congestion Notification 해갖고 이게 컨제스천 겪고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ECN 어월 아우터들한테 야 지금 드롭 하진 않았고 지금 마크해서 보내는 거야. 얘는 좀 위험해. 얘는 버려도 돼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딥서브 포인트가 지금 6비트니까 64레벨까지 가능하고요. 타입 오브 서비스에 대한 이게 옛날 겁니다. RFC 700번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2474가 791이라는 것을 서프시된 걸 따라가는 거예요. 791은 이제 폐기가 되고 2474가 그걸 다 이제 이어서 받는 건데 타입 오브 서비스가 이걸 이제 확장해서 IPP를 6비트로 이제 확장했다는 뒷내용이 나오는 거네요. 예. 딥서브 코드 포인트가 64개 중에서 베스트 에포트하고 여기 쓰게 되면 모드가 제로일 때 딥서브 포인트와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입니다. 근데 익스플리시트리 포워딩이 있고요. 어쇼드 포워딩이 있습니다. 익스페디트는 이제 딱 조금
밑단하고 연관해서 쓰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01 앞에 있는 걸로 해서 first 세 bit이 레이어 2의 세 비트랑 그냥 매핑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약간 얘는 expedited, 그러니까 아래쪽이랑 연관해서 쓰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시스코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하부 밑단에 보이스랑 연관해서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랜 스위치를 자기네 장비 쓰면서 이걸 쓰게 되면 보이스 IP 트래픽이 시스코 장비들끼리 연결돼 있을 때, 시스코 전화, 시스코 스위치, 시스코 라우터로 돼 있을 때는 여기서 나갈 때부터 EF 값을 달고 나가고 레이어 2에서 클래스 오브 서비스에 매핑돼서 먼저 서비스하고 라우터에서 DSCP로 먼저 서비스하고, 그러니까는 시스코 장비끼리 VoIP 단말, 랜 스위치, 라우터가 전부 다 같이 생겼을 때는 빨리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AF 값은 이제 이 값은 이제 QA하고 드랍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F 값 갖고 나서 전체적인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큐잉하고 드랍에 대한 것은 AF 값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assured forwarding에 대한 걸 쓴 게 있네요. 그래서 AF에 대한 포뮬라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진짜 DSCP에 대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클래스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로우 드랍, 미디엄 드랍, 하이 드랍. 근데 얘는 이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first 3 디지트 갖고 나서 여기 AF 요걸로 이제 클래스를 해서 디파인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드랍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의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가 보면 DSCP가 28일 때 이거 011 100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클래스로 3이 되겠고요. 클래스가.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면 미디엄 드랍인가요? 10이니까 01 10 1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보면 얘에 대한 미디어 드랍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거에 대한 AFXY라고 해서 클래스하고 드랍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비트까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셀렉터 CSBit에 대한 DSCP 필드의 3비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DSCP의 앞에 있는 3비트가 이게 레이어 2의 COS랑 그대로 매핑이 돼요. 그래서 COS에 대한 매핑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셀렉터 CS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비트하고 레이어 2의 COS하고 매핑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실제 구현했을 때 동작하는 거에 대한 걸 보이는데 엔드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액세스가 있고요. 디스트리뷰션 있고 코어 있고 웬 애그리게이션 돼 있는데 지금 트러스트 바운드가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트러스트 바운드가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라우터서부터가 얘가 이제 QS 이네이블 하는 라우터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시스코 스위치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스위치 모양이긴 한데 이게 그렇죠. 이게 시스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얘는 아예 단말 자체부터 오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VoIP 단말, 그다음에 스위치, 라우터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러스티드 엔드포인트에 대한 것이 어디냐? 레이어 2, 그다음에 레이어 3 DSP 등. 그 다음에 시큐어 엔드포인트가 만약에 레이어 2 스위치에서부터 시작할 때, 트래픽이 레이어 3 스위치 할 때, 이게 1, 2, 3가 1, 2, 3에 대한 설명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S에 대한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대한 트러스티드 바운드라는 것이 QS에 대한 기술이 적용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제스트 웨이티드 어보이던스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컨제스천을 어보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틀렉 포인트에 대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네트워크 로드에 대한 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컨제션에 대한 걸 어보이드하는 앞에 설명 똑같은 거네요. average depth of Q, 그냥 Q의 평균 사이즈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Q가 작으면 현재 컨제션 날 가능성이 없구나. 근데 Q가 점점 늘어나. 컨제션 날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보면 미디엄 스레시홀드 미만일 때는 드랍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게 어떤 맥시멈 스레시홀드가 되면 이제 컨제션 날 가능성이 높네. 드랍에 대한 것을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맥시멈 스레시홀드를 넘었어. 맥시멈 넘었어. 그럼 올 패킷을 드랍하네. 그래서 패킷 아까 이제 또 나오네요. WR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컨제션이 나지 않도록 미리 얘가 이제 디스카딩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TCP 트래픽에 대한 것이 디크리즈 하거나 스로트 백 하거나 혹은 버퍼 이조스트 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WRD라고 하는 것이 테일 드랍을 낮추고요. 네트워크 유스를 맥시마이즈하고 TCP 베이스드 애플리케이션을 퍼포먼스를 좋게 하는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리싱 하는 거하고 쉐이핑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쉐이핑 한다는 게 뭐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이 깎아버리는 게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 좋. 이게 막 삐쭉빼쭉한 게 별로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버스트하게 팍 발생하고 안 나온다. 버스트 팍 발생하고 그럼 그 많은 트래픽이 네트워크에 가면서 버퍼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띄엄띄엄 하는 것이 중간 노드의 그 버퍼에는 좋겠죠. 그럼 버퍼 사이즈를 작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쉐이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크게 발생한 거를 이제 띄엄띄엄 스무드하게 보내는 게 쉐이핑이에요. 그래서 보면 트래픽 쉐이핑이라고 하는 것이 익세스 패킷에 대한 것을 스케줄러가 그걸 레이터 트랜스미션 해가지고 그런 약간 버퍼링을 할 수 있긴 하겠는데 이게 보면 스무드하게 만드는 거야. 나가는 레이트를 스무드 여기 보면 이렇게 트래픽 레이트가 들쑥날쑥하고 막 이렇게 들어왔어. 근데 얘가 이제 스무드하게 이렇게 스무드하게 보게 되면 네트워크 측면에서 요런 놈들이 이제 버퍼링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내면 버퍼링을 필요치 않겠죠. 그래서 쉐이핑이라는 게 아웃바운드 컨셉이고 인터페이스 안에 막 들어온 거를 쉐이프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거고 펄리싱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인바운드 트래픽에서 그걸 이제 펄리싱 하는 거죠. 여기서 펄리싱 하고 있다가 쉐이핑 하는 거예요. 펄리싱이라고 하는 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것을 요 CIR 들어오는 것을 컨트랙 이미 약속한 이 레이트에 대한 것을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우리 계약을 맺었어요. 커스터머가 막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측면이에요. 쉐이핑은 어떻게 보면은 통신 장치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 펄리싱은 뭐냐면 사업자 입장에서 저쪽 사용자가 우리가 계약을 맺어갖고 그 레이트를 넘기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버스트하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고 혹은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혹시 그렇게 막 들어오더라도 막 야속하게 탁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다 받아갖고 내가 좀 이렇게 서비스 해주지. 그래서 컨제스션 겪지 않게 해주지. 그래서 팔리싱하고 쉐이핑은 뭐 같은 개념인데 보내는 쪽에서 받느냐, 그걸 받는 쪽에서 받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트래픽이 막 들어오는데 이제 팔리싱은 뭐냐면 난 여기까지만 받을 거야. 잘라버리는 거야. 이렇게 팔리싱은 그러니까 요걸 다 잘라버리는 거야. 이게 넘겼네. 근데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키는 거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랙한 레이트에 대한 거를 잘 맞춰서 들어오는지 그걸 피크에 대한 걸 다 잘라버리는 그래야지 내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QS 팔리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QS 팔리스는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네트워크가 그렇게 모든 라우터들이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디바이스에서 패스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큐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스단에서 가능한 한 마크해 갖고 소스단서부터 들어오는 거를 제한을 둬야 됩니다. 우리 그 놀이동원 같은데 많은 사용자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퍼포먼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고객을 이제 제한 두는 거죠. 가입 입장하는 고객을 제한 두는 것처럼 가능한 소스단에서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스단에서 쉐이프하고 팔리스에 대한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좀 길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QS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설명하게 됐는데 QS에 대한 거는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효과를 보려고 하면 QS 기능이 있는 장비하고 없는 장비를 놓고 봤을 때 서비스 품질의 차이를 보는 건데 단시간에 보기보다는 좀 장시간을 봐야지만 퍼포먼스가 있는구나 없구나를 알 수가 있는 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QS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알아야지만 네트워크 엔지니어로서 이게 좀 이야기가 되는, 하지만 고객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고 고객은 단순하게 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건 보장해줘. 나는 지금 불편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거를 수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고객하고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정수학을 쓰는 거죠. 뭐 패킷 로스, 딜레이 값 이런 값을 갖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네트워크 엔지니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 이거 불편해. 사실 서비스 품질에 대한 거는 뭐랄까요? 한 사람이 느끼는 서비스 품질이 이 사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오전, 오후, 비 온 날과 안 온 날에 따라서 개인도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오락가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애티튜드가 좋은 분하고 얘기를 해야지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얘기는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고 무관하게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내가 약속한 퍼포먼스, 그 컨트랙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구장에 대한 내용은 QS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론상으로 좀 봐야 되는 내용이라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QS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